참고로 오늘은 예를 내릴게요. L석고로 이게 카메라에 잘 초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 배터리 소음이 배터리 소음이었네요.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지금 이번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는데 그쪽 공장 가서 한번 뜯어볼게요. 내가 나갔네? 카메라를 사라는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장비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아.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아.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아. 이게 매일매일 사고의 연속인 엘카페 양사전입니다. 화면 좋아졌나요? 나날이 지름만 하고 있는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실력이 없으면 장비빨이라도 세우자,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삶에, 그리고 초점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계속 초점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는데 그 카메라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알파7C 초점이 잘 잡힌다고 하길래 그걸로 질렀고요. 그런데 그 초점뿐만이 아니고 화질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쓰던 카메라에 비해 화질도 훨씬 좋아진 것 같네요. 아마 이 카메라는 여자친구한테 뺏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보더니 그거 뭐야 해서 이제 방송용으로 샀어 그랬더니 그러면 토요일에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긴 하지 해서 이제 아마 주중에는 저한테 없고 주말에 토요일에만 제가 써야 되는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커피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정도는 가져볼 만할까 해서 방송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부분, 어떤 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더 먼저 얘기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커피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맛을 보고 왜 그렇게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왜 어떤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왜 싫어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들 나누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맛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최나건 선생님이 저기 어디지? 그 안치훈 바리스타 채널에 가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왜 커피에 대해서 커피 맛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송 보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커피 맛이 좋은 커피 맛이냐, 정의는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커피가 이제 좋은 품질하고 뭐 나쁜 품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품질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좋은 커피를 구별을 하는 그런 기준을 커핑이라는 기준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는데 커핑이라는 프로세스가 정해준 방향성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그 커핑 폼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하면 그래도 맛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커피에 대한 구별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은 커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커핑과 같이 볼만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커피를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보통 그 등급을 매길 때
두 가지 커피 폼을 사용을 해요. 이제 SCA라는 단체에서 만들고 지금 Q그레이더라고 하죠. 그래서 SCA 커피 폼 Q그레이더에서 쓰는 Q그레이딩 할 때 쓰는 그런 커핑 폼이 있고요. COE라는 대회에서 사용을 하는 커핑 폼이 있어요. 등급을 평가를 하는 게 솔직히 좋은 커피를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급을 선별을 한 거기도 하지만 좋은 커피를 선별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비싸게 잘 팔기 위해서 좋은 커피를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호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커피 품질이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게 커핑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에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좋은 커피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SCA 커핑 폼 같은 경우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프레그런스 아로마, 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레이버, 향미죠. 예.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트, 이제 후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엑시디티, 산미, 그리고 바디, 그리고 유니포미티, 얼마나 이제 컵 간의 품질이 일정한지, 그리고 이제 클린컵, 얼마나 깔끔한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맛의 밸런스가 좋은지, 그리고 이제 단맛이 좋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이게 SCA를 만들 때 이제 선정이 된 좋은 커피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COE 같은 경우는 향인데, 향 같은 경우는 점수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매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 강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됐고, 이제 향에 대한 노트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디펙트는 당연히 아까 여기서도 디펙트에 대해서 감점이 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점이 SCA 커핑 폼에서 100점 만점에서 하게 되고요. 이제 COE에서는 향은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항목으로서 이제 체크 포인트로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감점 요소 결점, 그리고 깔끔하고 클린컵, 깔끔하고 스윗, 달콤하고 엑시디티, 좋은 산미가 있고, 이제 마우스필, 질감이 좋고, 플레이버, 향미가 좋은 고, 이제 그리고 후미, 애프터 테이스트, 후미가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으며 내 취향에 맞으면 좋은 커피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버의 범위가 되게 커요. 사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향, 맛 이렇게 용어를 쓰긴 하지만 테이스트, 영어로 따지면 테이스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끼리 맛이라고 얘기를 하면 플레이버를 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테이스트라기보다. 그래서 맛은 테이스트라고만 하면 맛이 이제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이런 게 이제 테이스트라고, 혀에서 느껴지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거를 테이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 프레그런스나 아로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향으로서 느껴지는 애들을 프레그런스 아로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 질감으로 느껴지는 애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친 게 플레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좋은 커피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깔끔하고 향미가 좋고, 향하고 맛이 좋고, 좋은 산미가 나고, 질감 좋고, 먹고 나서 입안이 깔끔하고 밸런스 좋고, 먹어봤더니 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아주 훌륭한 커피인 거죠. 예. 뭐 이제 SCA 기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향미가 좋고, 향과 맛이 좋고,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 좋고, 산미 좋고, 묵직하고, 여기선 바디죠. 예. 5잔을 내렸는데 5잔이 다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커피는 5잔을 내렸는데 뭔가 가챠 게임 하듯이 랜덤하게 어떤 거는 이런 맛이 나고 저 컵은 저런 맛이 나고, 이제 5잔이 다 다른 맛이 나오는 커피들도 있어요. 판매되는 커피에서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대하는 커피의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커피 간의 편차가 적은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SCA에서는 평가 항목이 되고, 그리고 깔끔하고 달고 밸런스 좋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항목별로 보면 명확하죠. 향기 좋고 맛이 좋고 달콤하고 깨끗한 커피, 그리고 먹고 나서 애프터 테이스트가 좋은 커피, 맛이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커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개만 무너져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취향에 부합하는 커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맛있는 커피가 되기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뽑혀져 있는 게 이제 커핑 폼이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사람의 선호에 대한 부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농법적인 부분, 이제 커피의 QC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홈바리스타의 그런 게 벗어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COE 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클린컵이라는 게 이제 커피가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확을 할 때 제대로 수확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깨끗하게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지 않고 더럽게 진행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클린컵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윗니스 같은 경우, 과일 같은 경우 잘 익은 과일을 땄을 때 단맛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덜 익은 과일을 땄다든지 아니면 과발효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스윗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단맛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수확이나 이런 상태에서 영양 공급 상태나 이제 수확을 했을 때 제대로 수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퍼먼테이션, 발효가 진행이 됐을 때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LCDT 같은 경우는 홈바리스타 얘기하면서 자꾸 밖으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일의 산미가 나오는 경우와 이제 부정적인 산미가 나오는 경우, 그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일에서 나오는 산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HDT, 뭐 시트러스산이나 이제 말릭산 같이 과일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산, 구연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류의 산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산미는 많았을 때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틱산, 젖산이라고 하죠. 젖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생성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효가 과하게 진행이 됐을 때 젖산 느낌이 되게 과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미. 그리고 이제 아세틱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발효 과정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산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산미가 주도적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선호도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싱이나 이런데, 그리고 수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커피가 천천히 익어갔을 때, 뭐 고냉지 야채, 그 과일처럼 이제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 같은 경우 이제 과일산 느낌이 되게 강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도가 높은 데서 재배된 커피 같은 경우가 이제 과일산 느낌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배 환경이나 이제 프로세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목인 마우스필, 질감인데, 질감 같은 경우도 이제 덜 익은 과일을 딴다거나 그랬을 때 떫은 맛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잘 익은 과일을 수확을 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싱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면 이제 마우스필에서도 좋은 게 나오는 편이고요.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의 복합성이나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미,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호가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프터 테이스트도 프로세싱이나 수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크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셨을 때 긍정하고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 항목하고, 그리고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뭐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커핑 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큐브레이더나 이런 게 미각에 대한 영역만은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맛을 잘 보는 거하고 맛을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고, 이 정도면 커피 마시기는 되게 좋은 상태의 물인 것 같거든요. 굳이 생수를 안 써도 충분히 쓸만한 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약간 더 간다고 하면 그 수족관 있잖아요. 그 물고기 키우는데 가면 그 물의 경도나 이런 거 측정을 하는 키트를 팔아요. 카페에서 물 써봐야 생각보다 뭐 그렇게 물맛이 변할 정도로 이제 바뀌진 않아요.